네, 배우를 직접 마주보고서 꼼꼼히 살펴보고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서 심층 보고해드립니다.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 오늘의 연구 대상은 배우 김한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중생 A에서 미래욕구로 만나뵙게 될 배우 김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넌 그런 친구 있었어? 어딜 가도 내 편일 것 같은 그런 친구. 내가 너를 A라고 불러줄게. 저희 이 인터뷰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는 오늘, 어제, 그리고 미래 보고서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김한희 배우의 오늘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에 여중생 A가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아마 영화로서는 곡성 이후로 한 2년 만에 스크린으로 김한희 배우를 만나게 될 텐데요. 특히나 이 여중생 A에는 처음으로 이 영화 전체를 끌고 가는 주연으로서 또 출연을 하게 됐어요. 어때요? 이렇게 부담도 좀 더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만큼 재미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주인공으로서 하는 영화는 처음이라서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그만큼 떨리기도 하는데요. 이 미래라는 친구가 그리고 또 연기하기가 그렇게 막 쉬운 캐릭터가 전혀 아니라 가지고 그런 미래의 상황이나 말투, 표정, 뭐 눈빛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연구도 많이 했고 그 미래의 감정이나 이런 거를 표현을 하려고 표정을 많이 지으려고 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미래가 표정으로 많이 안 드러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눈빛이나 이런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속마음을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가 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미래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되게 밝은 미래일 것 같지만 실제 영화 속에서 미래가 처해 있는 현실 자체는 그렇지는 못하죠. 보면 뭐 아버지의 폭력 혹은 아니면 친구들의 뭐 왕따 모든 면에서 이제 미래가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 엄청 자신감도 없고 위축되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막 그런 캐릭터처럼 보여요. 미래를 생각하면 되게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이제 원작을 굉장히 재밌게 본 원작 팬으로서 여중생 A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가정 폭력이나 이런 왕따를 하는 걸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는 데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웹툰을 보면서 그 미래 마음이 공감이 된다고 해야 되나? 제가 그런 일을 겪지는 않았지만 그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고 굉장히 슬픈 스토리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온 것 같아요. 난 이제 뭘 하면 돼? 그 영화 속에서 태양이를 연기했었던 유재상 배우도 이미 뭐 4등 같은 영화에서 우리에게 좀 익숙했던 배우기도 하고 백합역을 연기한 정다빈 배우 같은 경우는 한희 배우가 아마 태어날 때쯤 모델 일을 시작했던 네,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나이 차이는 조금 나긴 하지만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배우를 해왔던 동료 배우들하고 이 영화를 함께 찍으면서 아마 학교에서 같이 만나는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할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학교 친구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해결책이나 막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도움을 주긴 하는데 아무래도 같은 배우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미래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제일 미래스러울까를 조금 많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김한희 배우의 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우 보고서에 출연한 배우 중에 아마 최연소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연기 경력으로 치자면 만만치 않은 배우죠. 네. 2008년도 이게 아마 올레TV가 시작한 게 딱 10년이 됐는데 올레TV하고 그 네, 데뷔 연도가 맞습니다. 같아요. 이제 어린 시절 데뷔한 배우들을 보면 본인의 의지가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부모님이 이제 격려하고 권유하고 해서 배우의 길로 들어선 배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었나요? 처음 시작은 엄마 덕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맨 처음 이 배우라는 걸 알게 됐는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배우라는 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요 그냥
카메라 앞에서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그냥 굉장히 플러스 말한 게 뭐야? 간단하게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렸어서 7살 때 첫 데뷔를 데뷔를 했죠. 했는데 점점 연기를 하면서 이게 엄마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너무 즐거워하면서 해서 엄마가 계속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재미를 저희에게 진짜 많이 줬었던 영화가 또 전국 노래자랑이었던 것 같은데 이 보리가 처음에 나오는 장면을 딱 보면 이다주문을 쓱 열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배를 이렇게 쓱쓱 긁다가 와요. 그리고 탁 앉아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코를 막 이렇게 비비고 뭐 이런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동작인데 어느 나이 때는 잘 안 나오는 동작을 김한희 배우가 하고 있는 걸 보고서 좀 놀랬었거든요. 배를 긁는 거는 감독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막 배 긁으면서 들어오는 게 어떻냐라고 얘기를 맨 처음 하셨는데 코를 긁는 거는 그거는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서 같이 나왔던 동작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털썩 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로 이렇게 하게 되는. 와 물 많어. 맛이 너무 좋아서 그런다. 특히 보리가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서 할아버지한테 쓴 편지 읽으면서 이렇게 읽던 장면을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그렇게. 할아버지, 엄마랑 똑같이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할아버지의 예쁜 손녀, 문보리 올림. 노래도 이제 부르고 그러니까요. 할아버지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 건데 사실 눈물 연기가 어릴 때도 조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노래를 부르고 편지를 읽으니까 자연스럽게 눈물이 흐르게 됐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 박찬욱, 박찬경 감독이 만든 스마트폰 영화였던 파란만장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 소녀. 사실 무당한테 빙의된 돌아가신 아버지가 눈앞에서 나타나가지고 사실 이렇게 좀 무서울 수도 있는 그런 순간들이기도 했었고 이게 아주 또 애틋하기도 했던 그런 순간이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딸 역할을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왠지 곡성의 예고편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어요. 아, 저런 역할을 저 감정으로 연기할 수 있는 배우기 때문에 곡성이라는 영화에 또 이어져서 또 출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기도 했었고 이 예사롭지 않은 이 역할들을 마다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었던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곡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4차까지 오디션을 보고 된 건데 1, 2차 때까지만 해도 대본을 안 받고 정말 밝은 원래 효진이 성격이 잘 드러나는 다른 대본이었어서 효진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정말 모르고 1, 2차를 정말요? 봤었거든요. 네. 근데 3차 때 감독님을 볼 때 정말 진 대본을 받고 나서 엄마가 막 괜찮겠냐고 계속 저한테 이렇게 막 해주시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연습을 감독님을 뵙기 전에 조 감독님하고 먼저 만나서 했었어요. 근데 그 연기를 하는데 그 이렇게 발악하는 씬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아빠랑 막 얘기하는 씬을 연습을 했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고 내가 이거를 안 하면 정말 후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구나. 제가 조 감독님하고 연습을 하고 나오자마자 엄마한테 나는 이거 꼭 할 거다. 이 연기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정말.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연기. 곡성에서는 물론 많은 분들이 그 정말로 뭐 귀신이 쓴 것 같은 그 순간들을 생각하는 분들도 되게 많겠지만 참 몸을 잘 써야 되는 어떤 영화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조금 곡성 편집본을 보면 조금 많이 편집이 되기는 했는데 굉장히 몸을 많이 써야 됐었어요. 막 12번의 동작 해가지고 마지막에 제일 발악하는 것도 했었고 사실 동작이 굉장히 여러 번 바뀌기도 했었어서 6개월 동안 한 동작 한 2개월 하면은 더 바뀌어가지고 몇 개월 하고 완전 전면 수정돼서 다시 하기도 했고 하면서 한 6개월간은 연습을 했는데 계속 이제 키를 크려고 요가를 해가지고 조금 유연해서 조금 더 잘 소화해낼 수 있지 않았나.
사실 뭐 아주 어릴 때는 사람들이 모두들 귀여워하면서 보게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 배우로서 이 사람들을 계속 또 평가하게 되니까 그 흔히 얘기하는 배우로 잘 자란다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자라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성인으로 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 같은 것들이 비슷하게 하게 되는 타이밍일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제 곧 이제 성인 배우로 넘어가야 될 이제 나이인데 3년만 있으면 네, 이제 그렇죠. 3년만 있으면 이제 20살이라서 아이고, 조금 어떡하나. 더 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제 학생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20살이 되면은 조금 더 폭넓은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연기를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막 이런 거를 혼자 자기 전에 갑자기 막 상상을 막 하면서 아, 어떻게 연기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까 그쵸.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한희 배우 스스로가 작성하는 김한희의 오늘은 무엇이다 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적표 받기 전날. 공부를 많이 해놨나요? 시험은 잘 친 것 같으세요? 저요? 네. 잘 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하고 이제 성적표를 받기 전날이니까 그리고 또 여주인공으로서 처음 하는 영화다 보니까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되고 설레기도 하는데 이제 곧 6월 20일 날 개봉을 하잖아요. 이제 그때 나오는 이제 반응들을 성적표라고 생각을 하고 봤을 때 오늘은 성적표 받기 전날 심장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영화를 본 제가 99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김한희 배우의 어제와 또 여중성 A에서 연기한 또 이런 오늘을 거쳐서 제가 김한희 배우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미리 작성을 해봤는데요. 배우 김한희, 어딜 가도 내 편일 것 같은 배우, 관객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친구. 기술적으로야 아마 점점점 프로페셔널한 배우로 자라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한지 잘 알고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마음을 영화로 잘 담아내는 굉장히 또 유일한 친구 같은 그런 배우가 될 거라는 기대와 바람을 담아서 작성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극찬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김한희 배우가 올레TV 가족분들과 함께 보고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영화를 한 편만 추천을 해주시자면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올레TV 쿠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 뭐 자주 극장 가지 못하겠지만 학교 또 다니고 또 일도 하고 뭐 하느라 사이사이 시간이 난다면 올레TV 쿠폰 통해서 영화 많이 보고 또 많은 걸 쌓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 오늘 김한희 배우 잘 보고서 잘 듣고서 돌아갑니다.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레 TV